나의 과거와 졸업 후 선택. 저는 부산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여성 지은입니다. 30대 후반이 된 지금 돌아보면 어릴 때부터 공부에 큰 흥미를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평범한 성적에 그쳤고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지도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우수상을 받거나 반장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매년 학교 생활 기록부에 적힌 평가는 성실하나 조용한 학생 정도가 전부였죠. 우리 집은 중산층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다소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소규모 공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반찬 가게를 하셨습니다. 집안의 경제적 부담을 자주 느꼈던 터라 학원도 마음껏 다녀볼 수 없었고 따로 과외를 받을 엄두도 못 냈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이 방과 후 학원에 간다고 할 때 저는 곧장 집에 가서 설거지를 돕거나 장을 보러 나가곤 했습니다. 이런 성장 환경 탓에 자연스럽게 대학에 가야 한다는 압박감이나 욕심이 크지 않았습니다. 내가 꼭 대학을 나가야만 성공할 수 있는 건가? 라는 고민도 자주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 상담에서 담임 선생님이 공부로 승부를 보는 길도 있지만 네가 즐거운 일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학보다는 졸업 후 바로 사회에 나가 돈을 벌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했습니다. 고3이 되던 해에는 이미 진학 상담보다는 이력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면접 때 무엇을 말해야 할지에 더 큰 관심을 두었습니다. 나의 주된 고민은 어떤 일을 해야 내가 스스로 살아남고 스스로 생활비를 벌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대학 원서 접수하느라 분주할 때 저는 커피숍, 서점, 빵집 등 여러 아르바이트 자리를 둘러보며 어느 일에 흥미가 있는지, 적성에 맞을지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부모님도 저의 결정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공부가 전무가 아니다. 네가 즐겁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이면 그걸로 족하다고 하셨고, 아버지도 대학은 가고 싶을 때 가는 게 맞다. 대신 어디서든 책임감 있게 살아라. 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졸업 후 곧바로 프랜차이즈 제과점에 지원했고 어렵지 않게 첫 직장을 얻었습니다. 당시 제 또래 친구들은 대부분 대학교 준비로 바빴지만 저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결정을 내린 것에 두려움보다는 해방감, 그리고 작지만 첫 사회인으로서의 설렘을 느꼈습니다. 아직도 그때 첫 월급을 손에 쥐고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과 같이 저녁을 먹었던 날, 어머니 얼굴에 번지던 미소를 잊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저는 남들처럼 대학이라는 길을 선택하진 않았지만 현실과 미래에 대한 고민 끝에 스스로 내린 결정이었기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내가 그때 대학을 갔더라면 어땠을까 생각도 들지만 오히려 빠르게 사회를 경험하며 얻은 배움과 자립심이 나의 인생을 더욱 간단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훗날 나만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큰 밑바탕이 되었음을 지금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커리어의 시작과 남편과의 만남. 프랜차이즈 제과점에서의 첫 출근 날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일찍이 자립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저에게 새로운 직장은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니었고 진짜 사회인이 된다는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자리였습니다. 처음 사장님을 비롯한 선배들은 아직 각 고등학교 졸업한 저에게 업무가 버겁지 않겠느냐며 걱정하셨지만 저만의 성실함으로 하나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과점의 하루는 언제나 분주했습니다. 이른 새벽 갓 구운 빵 냄새가 가득한 매장에 도착하면 재료를 정리하고 반죽을 준비하고 손님이 밀려드는 시간대엔 카운터와 포장을 동시에 해야 했죠. 처음엔 서툴러서 실수도 많았지만 무엇이든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빵 만드는 과정을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고소하고 따뜻한 식빵의 비밀, 촉촉한 케이크를 만드는 노하우, 깜빠뉴, 크루아상 같은 외국 식빵도 혼자 공부하며 사장님께 묻고 실습을 반복했습니다. 일 끝난 뒤에도 직접 노트에 레시피를 정리하고 백화점이나 유명 디저트 가게를 찾아가 맛을 봐가며 나만의 빵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제 열정을 알아봐준 몇몇 선배님들은 저에게 다양한 업무를 맡기기도 했고 덕분에 매장 운영, 재고 관리, 손님 응대 등 가게의 모든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매장에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지금의 남편 현우였습니다. 현우는 방학을 맞아 서울에서 부산으로 잠시 내려와 잠깐 지내다 친구 추천으로 저희 매장에 일하러 온 청년이었습니다. 첫인상은 살짝 어색하고 조용했지만 손 빠르고 책임감이 강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보다 3살 많은 그였지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기에 낯설면서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일하는 동료로 지냈지만 함께 아침을 바꿔는 준비하며 잦은 대화를 시작했고 바쁜 가운데 손발을 맞추다 보면 어느새 업무 파트너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밤늦게 마감을 하고 나서 남은 빵을 정리하며 가끔씩 도시락을 나눠 먹던 시간. 힘든 날이면 조용히 음료수를 건네주던 그의 세심한 배려에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어느 날 직장에서 저에게 꿈이 뭐냐고 물었던 현우는 제 열정과 목표의식에 조용히 감탄하며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은 네가 부럽다고 말해줬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날 혼자 집에 돌아와 내심 뿌듯하고도 이상하게 설렜던 기억이 납니다. 직장 내에서의 저의 노력과 책임감은 사장님과 동료들에게 점차 인정을 받았고 결국 입사 2년 후 매장의 부점장으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자칫 가족같이 지내는 아담한 매장이지만 월급뿐만 아니라 스스로 이루어냈다는 성취감이 컸습니다. 현우와도 천천히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휴일이면 바닷가나 도서관, 전시회에 함께 가며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특히 현우의 가족은 서울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전형적인 대도시 가정이었기 때문에 처음엔 이질감도 있었지만 현우는 내 가정사와 고민을 따뜻하게 들어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보호하려는 든든함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늘 너라면 못 해낼 일이 없을 거야. 네가 좋아하는 길이라면 내가 무엇이든 도울게 라고 격려해줬고 점점 그의 사랑과 신뢰에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제 첫 직장은 단순한 일자리 그 이상이었고 그곳에서 저는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꽃피운 노력과 그 안에서 피어난 사랑이 훗날 제 삶의 커다란 이정표가 될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죠. 지금 돌이켜보면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간이 있었기에 그리고 그곳에서 현우를 만날 수 있었기에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선물을 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편견에 부딪히다 저와 현우가 결혼하게 된다는 소식이 시댁에 전해지자마자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던 시어머니 미니 여사는 학벌에 대해 남다른 자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시골에서 고학력 교사라는 직업은 곧 인생의 성실성과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시누이 수직 역시 공무원으로 일하며 언제나 학력, 스펙, 배경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시어머니의 태도는 상당히 차가웠습니다. 공식적인 자리, 상견례 자리에서조차 사돈댁은 어디 출신인지, 지은, 이중제가 랑은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지, 대학 동문이나 연줄은 없는지를 지나치게 집요하게 따지셨죠. 제가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시어머니 얼굴엔 노골적으로 실망스러운 기색이 감돌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서울 최고의 대학을 나와 대기업 다니는데 햇병아리 고졸 며느리라니 세상에. 시누이 수진 역시 저를 볼 때마다 시댁 명절 모임이나 가족 행사 때면 그 기류는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식사 준비를 하다 들려오는 대화, 은근히 들리는 수근거림, 저런 애가 우리 집 며느리가 맞나? 라는 시선이 제 어깨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척이나 친지들의 앞에서도 요즘엔 고졸이어도 잘 버틴다지만 그래도 번듯한 학력과 직업이 있어야 안정적이지 라며 은근슬쩍 저를 겨냥하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 가족 단톡방에서조차 대학교 동창의 자녀 결혼 소식에서 아, 그 집은
며느리가 대학을 안 나와서 고생 좀 했다더라. 같은 기사나 사례를 떠들며 저를 우회적으로 들먹이셨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쟤는 사회 경험이 짧아서 그래. 고졸이라 현실 감각이 떨어지니 같은 핀잔이 이어졌죠. 더 참담했던 것은 가족들끼리 주방에서 제가 우연히 듣게 된 대화였습니다. 저는 원래 조용하고 소극적인 성격이어서 처음엔 아무리 속상하고 멸시받아도 내색 안 하고 꾹 참았습니다. 혹시라도 현우가 더 힘들까봐, 집안 분위기만 더 험악해질까봐 마음을 다잡으며 최대한 무던하게 지내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시집의 분위기, 특히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견고한 편견은 저를 한없이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가끔 남편은 저를 감싸주려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럴 때마다 오히려 동생마저 이상하게 변했다. 여자가 들어와 형제지간도 틀어놓는다. 는 핀잔만 더해졌습니다. 정작 현우는 저의 능력, 성실함,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시스템, 그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선입견과 벽은 한 개인의 진심만으로 허물어지지 않았죠. 저는 점점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이 벽을 넘을 수 있을까? 학벌이란 단어가 이렇게 무서운 올가미인가? 하는 좌절감에 빠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과 싸우면서 나 자신을 증명해 내겠다는 각오와 오기도 점점 커졌습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끝나지 않는 비교, 결혼 후 제가 시댁에서 겪어야 했던 진짜 어려움이 바로 이 끝나지 않는 비교에서 비롯된 것임을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된 시댁 식구들은 단 한 번도 저를 진심으로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 출근 이유나 시댁을 방문할 때마다, 그리고 가족 무인이 있는 명절 혹은 아무런 이유 없는 평범한 날에도 비교는 끊이질 않았습니다. 먼저 시어머니는 집안의 명예와 체면, 그리고 바른 길을 걷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수진이 낸제 나오고 공무원 시험도 한 번에 붙었다. 나아가 시댁 친척들 모임이면 사돈댁 자녀들, 다른 며느리, 심지어는 평범한 이웃집 며느리까지도 예로 들며 저와 비교하기 바빴습니다. 심지어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비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들어하는 기색을 보이면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꾸준한 자기개발, 자립심, 매장에서 쌓은 경험, 성실함으로 내 가치를 증명하려 노력했지만 시댁에서는 늘 결국 대학을 안 나와서 그렇다는 결론만을 내렸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있을 때면 그 상처는 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뿐 아니라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시누이와 친해지려고 직접 작은 선물을 준비하고 가족 행사 때마다 그녀를 도왔지만 시누이는 저의 출신이나 직업, 성격, 외모 등 모든 면에서 우월감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저의 가정 환경이나 부모님과의 배경도 여과 없이 비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비교는 밖에서는 물론 집안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물론 남편은 늘 제 편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회로 나와 누구보다 일찍 독립하고 이 모든 일들은 점차 저를 강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러나 저는 이런 끝없는 비교와 견제로 인해 오히려 내면적으로 큰 성장을 하게 되었고 조카 문제로 갈등이 극대화될 때 결혼 생활은 항상 고요하지 않았지만 어느 날 조카의 진로 문제로 인해 가정내 갈등은 예상치 못하게 절정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시누이 수진의 아들 민준이는 집안의 첫 손주였고 시댁 모두가 기대를 한 몸에 매달던 아이였습니다. 평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민준이에게 각별한 애정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내비치곤 했습니다. 우리 민준이는 분명 명문대에 가서 가문의 명예를 높일 거야 라는 말이 입버릇이었죠. 저 역시 조카에게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고 싶었고 아이와 정을 쌓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민준이가 가족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꺼냈습니다.
저 사실 대학교에 가고 싶지 않아요. 대학에 꼭 가지 않아도 제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제 꿈은 제과 제빵사가 되는 거예요. 이모처럼. 그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와 수진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뭔가 잘못 들었나 싶은 듯 일순간 정적이 흘렀고 이내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진아, 그게 무슨 소리냐? 대학에 안 가고 빵집을 하겠다니 이게 말이 돼? 좋은 대학에 가서 번듯한 직장 가져야지. 수진 또한 마음이 놀란 듯. 엄마 말이 맞아. 네가 어릴 때부터 똑똑해서 기대가 큰데 설마 대학을 포기하고 기술직을 택할 생각이니? 세상에 어떤 세상인데? 라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젊은 마음에 용기를 내서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말하려 했지만 집안 어른들은 아무도 그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모 따라 빵집 한다는 얘기 어디서 배웠니? 라고 쏘아붙였고 수진도 환한 눈빛으로 지은 씨가 민준이한테 빵집의 꿈을 심어줬지. 민준이가 전에는 이런 말을 해본 적도 없었는데 어쩜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억울함을 꾹 눌러 참고 아니에요, 어머님. 민준이가 스스로 진로 고민한 것이고 저는 그저 그의 얘기를 들어줬을 뿐이에요. 요즘 세상에 다양한 꿈을 가질 수 있잖아요. 라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오히려 저를 더 심하게 나무랐습니다. 네가 고졸의 제과점 사장 됐다고 감히 우리 집 애들에게도 그런 인생을 부추기는 거니? 우리 집안에 대학 못 간 사람이 또 생기면 어떻게 해? 다른 친척들과 이웃들이 뭐라 하겠니? 우리 집도 전통 있고 학벌로 이어지는 명문 가문이야. 그런 자랑을 하라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라는 게 아니야. 식사가 끝난 뒤 시누이는 저를 따로 불러 부엌에서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 씨, 솔직히 말해요. 민준이랑 빵 만드는 얘기 얼마나 자주 했어요.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애가 달라졌어. 요즘 애들 엄마가 뭘 하는지, 시댁에서 어떤 며느리가 들어오는지 다 본다니까. 네가 목표 없이 산 것도 모자라. 이제 우리 애까지. 정말 책임질 수 있어요? 순간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였지만 저는 차분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님, 저는 민준이가 좋아하는 것을 존중했을 뿐이에요. 어릴 때부터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도 좋은 거잖아요. 요즘 제빵사도 인정받고 전망 좋은 직업이에요.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시누이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급기야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남편까지 불러 가족회의를 소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우야, 너도 네 아내 좀 바로잡아. 동생이 아무리 자기 힘으로 사업을 한다고 해도 감히 우리 집안에 영향력을 끼치는 건 안 돼.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한층 격앙된 목소리로 저를 원망했습니다. 우리 집에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이 너 하나면 족하다 했는데 민준이까지 그런 길 가면 나는 괴로워서 못 살아. 정말 큰일이야. 제 딸, 제 아들 잘 키워놓고 괜히 시집 장가 잘못 보내서 집안 분위기가 왜 이러냐고. 남편은 저를 옹호해 주려 했었지만 가족들은 오히려 남편에게도 아내 편만 들 것 같으면 나가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남편 앞에서 한참 동안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저는 단지 조카의 꿈을 응원하고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비난의 대상이 되니 서럽고 억울했습니다. 이후 시댁 식구들은 민준이가 조금만 빵, 케이크, 커피 등 관련 질문을 해도 곧장 너 이모 얘기 그만해. 대학 얘기를 해야지.
빵집은 이모나 하는 거다 라고 단호하게 말렸고 저를 원망 섞인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심지어 친척들 사이에서도 지은이네가 들어와서 민준이마저 변했다. 며느리가 집안 분위기를 망치는 케이스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저는 시댁에 가는 것을 꺼리게 되었고 작은 일에도 움츠러들었습니다. 가게 일도 더 이상 자랑하거나 가족 모임에서 말할 용기가 없어졌으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자주 직접 가게에 찾아와 민준이 앞에서 일부러 제 가게를 폄하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빵 맛은 보통이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대기업 다니는 것만 하랴. 같은 말로 손님들 앞에서도 저를 난감하게 만들었죠. 어느 날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사전 연락도 없이 민준이를 데리고 한가운데에 와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민준이, 여기서 절대 일하면 안 된다. 우리 집안 스타일이 아니다. 꿈도 좋지만 네 아빠는 영문대 나와서 공직에 가고 엄마는 대학 동문이야. 네가 비슷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니? 민준이 얼굴은 점점 슬퍼지고 괴로워졌습니다. 제가 조카를 달래려 하면 오히려 지은 씨, 제발 우리 애한테 네 경험을 강요하지 마. 너처럼 살라고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대놓고 들을 때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은 계속해서 저를 다독였지만 저 역시 민준이 꿈을 응원해주는 것과 시댁의 기대 앞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것 사이에서 엄청난 혼란과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조카의 미래에 진짜 해가 되는 걸까? 내가 다르게 살아온 게 왜 이렇게 큰 죄처럼 여겨질까? 매일 혼자 반성하고 괴로워하는 시간이 늘어만 갔습니다. 심지어 신우의 남편도 나서서 민준이가 고집을 부리면 집안 체면은 어떻게 세울 거냐고 압박했고 가족회의는 점점 저를 공격하는 자리로 변모했습니다. 저는 점점 침묵을 선택하게 되었고 민준이 역시 마음을 닫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민준이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듯 보였고 방에 틀어박혀 우울해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저는 민준이가 혼자 적어놓은 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 왜 가족이 싫어할까? 이모를 닮고 싶다. 하지만 엄마, 아빠, 할머니가 싫어하니까 내 꿈은 틀린 걸까? 나는 어린 마음의 갈등과 슬픔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 읽고 나서 저 역시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 가정에서 다름, 선택, 꿈이라는 단어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죄인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뼈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부터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라고 해서 무조건 움츠러들 필요는 없다. 내가 잘못 산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필요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민준이에게 세상엔 다양한 길이 있어 무조건 틀에 갇힐 필요 없어. 네가 정말 원한다면 오랜 시간이 걸려도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이모는 늘 널 응원할게. 라고 손편지도 썼고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시댁에서 벗어나 점점 자립의 길로 더 나아가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내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졌지만 조카의 한마디가 저에게 평생 가슴에 남은 상처도 단단함도 남겨주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떳떳이 하고 내 삶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신념을 품게 되었으니까요. 창업을 결심하다. 조카 민준이 사건 이후 시댁과의 갈등 그리고 제 삶에 대한 끊임없는 비난과 오해는 저를 한없이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한때는 그저 평범하게 일하고 가족을 지키며 묵묵히 살아가려 했던 제 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민준이의 일기장을 읽고 소망에 담긴 슬픔과 상처를 보고 나서는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순 없다는 판단이 서서히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이모가 아닌 나 자신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갈증이 깊어져 갔습니다. 그동안 제빵이라는 일에 쏟아온 열정, 그리고 쌓아온 노하우를 언젠가 나만의 무대로 펼치고 싶다는 소망도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밤마다 작은 공책을 펼쳐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남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떳떳하게 자랑할 만한 내 인생을 만들 수는 없을까? 이런 물음표들이 머릿속을 반복해 맴돌았습니다. 무엇보다 조카처럼 누군가의 꿈과 자존감을 짓밟는 사회적 시선과 편견을 누구보다 먼저 이겨낸 신뢰가 되고 싶었고, 언젠가는 누군가 나를 보고 용기를 냈으면 하는 바람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씩 너무나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 자신만의 제빵 가게를 창업해 내 이름으로 살아내는 삶을 시작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하자 걱정도 두려움도 몰려왔습니다. 당시 모아둔 돈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고,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하며 번 월급, 그리고 작게 아껴둔 생활비를 조금씩 모아 총알을 마련했지만, 서울 한복판에 제대로 된 가게를 낸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도록 갈고 닦아온 기술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작더라도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우선 시장 조사부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서울 곳곳 동네 빵집과 유명 프랜차이즈, 백화점, 골목마다 돌아다니며 어떤 메뉴가 인기 있는지, 서비스는 어떻게 다르고, 점포 위치, 인테리어, 메뉴, 가격 등 하나하나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시간을 쪼개서 창업 컨설팅 강의와 세미나도 찾아다녔고, 정부 소상공인 지원센터, 세무서, 은행도 수차례 방문해 창업 자금과 마케팅, 세무관리법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실무 정보들을 배우려 애썼습니다. 특히 창업 경험이 있는 선후배들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대출의 무게와 리스크, 업종의 특성,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이겨내야 한다는 현실적 조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여자 혼자서, 게다가 학벌도 명문이 아니면 거래처 점포 계약에서 무시를 당할 수 있다. 자금 조달 잘못했다가 첫 달부터 적자로 문 닫는다. 남편이 있으면 그 집안 눈치도 덩달아 봐야 한다. 이런 걱정 어린 말들이 오히려 저를 더 간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야무지게 준비했습니다. 메뉴 개발은 물론 집에서 하루에도 여러 번 빵과 케이크, 쿠키를 굽고 근처 마트 직원, 동네 이웃, 동창들에게 시식회를 열어 솔직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특히 내 손맛만을 믿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생각해서 차별화된 레시피와 철저한 위생, 그리고 손님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왕 시작하는 거, 아무리 작아도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그리고 오래도록 찾아오는 동네 사랑방이 되고 싶다. 혼잣말 삼아 다짐했던 그 문장이 점차 가족들에게도, 남편에게도, 친구들에게도 현실적으로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이런 제 결심을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장사? 여자는 안정된 회사에 다니거나 집에서 애나 키우면 좋지. 빵집 하겠다니 제정신이냐? 가게는 아무나 내는 줄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망하면 신용등급 다 떨어진다. 음침하고 불편한 시선, 냉소적 비난이 이어졌지만 이번만큼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늘 제 편에 있었습니다. 현우는 함께 점포를 보러 다녔고 인테리어 견적도 직접 받아주며 밤새 창업 준비서를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일이면 함께 해보자. 다만 처음엔 힘들더라도 내가 끝까지 네 든든한 아군이 되어줄게. 이 한마디에 다시금 용기가 솟아났고 드디어 작은 상가 1층에 아담한 빵집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가게 이름을 정할 때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마음이 머무는 공간이라는 뜻을 담아 저와 가족의 이름을 따 지은이의 작은 빵집이라 지었습니다. 오픈 전 날엔 밤새도록 오븐 앞에서 빵을 굽고 새벽녘 남편과 함께
직접 파도처럼 몰려온 포장상자에 빵을 담았습니다. 첫날, 동네 주민 몇 분이 들어왔다가 내심 고졸 여자, 남편 없는 시간에 혼자 일하는 사장이라는 시선에 보내기도 했으나 저는 하나하나 정성껏 안내하고 진심에 담아 인사드렸습니다. 오픈 첫 달은 사실 기대한 것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하루 매출을 겨우 10만 원 채우기 일쑤였고 마케팅 비용이며 원재료값, 임대료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밤중엔 몰래 눈물도 흘렸습니다. 내가 너무 무리한 꿈을 꾼 게 아닐까, 빚만 남고 후회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이 몰려들곤 했죠. 하지만 두 손으로 노트에 하루 판매량, 손님 피드백, 남은 재료를 꼼꼼히 적었습니다. 실패에 굴하지 않기 위해 매일 저만의 피드백 노트를 썼습니다. 오늘 어떤 빵이 잘 나갔는지, 진상 손님은 어떤 반응이었는지, 누구라도 작은 칭찬을 들으면 꼭 기록하며 내일의 힘으로 삼았습니다. 탈리안 메뉴, 계절 메뉴, 그리고 직접 담그는 잼과 수제 음료 메뉴까지 하나씩 늘렸고, 매장 곳곳엔 모든 꿈은 작게 시작되어 크게 자랍니다. 많은 직필 글귀를 소박하게 걸었습니다. 관이대니다 먼지좋아. 점차 가게는 동네 주부, 어린이, 회사원들의 입소문을 탔고 SNS 후기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아 답글을 달았습니다. 친절과 신뢰, 그리고 제 손끝에서 나온 빵의 따뜻함이 조금씩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수록 시댁과의 거리감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저는 혼자만의 힘으로도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물론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가게를 험담하며 돈 좀 번다고 어깨에 힘주지 마라. 그래봤자 네가 고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같은 소리도 했지만 이젠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제 삶을 온전히 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실감이 있었으니까요. 과리대니당 창업 이후 매일이 전쟁 같았으나 동시에 가장 값지고 자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전엔 누구보다 평범하고 소극적이었지만 이 도전을 통해 저는 인생의 주인공으로 새롭게 거듭났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를 무시한 모든 시선, 가족의 걱정,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이겨낼 수 있게 된 것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제 길을 밀고 나간 덕분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 저의 존재를 한낱 빵집 아줌마로 치부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만든 작은 빵 한 조각에서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전하고 싶다는 꿈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비로소 나 자신으로서 당당하게 이 길에 섰고 앞으로도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꿋꿋이 나아갈 자신이 있었습니다. 과리댕이단 여전히 시댁의 의심을 받다 창업한 지 어언 2년이 흘렀습니다. 저의 작은 빵집은 차츰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일손이 바빠져서 주방 직원과 판매 직원을 따로 고용해야 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고객들 사이에서 지은이네 빵집은 단순한 먹을거리를 넘어 동네 소통의 공간, 아이들과 주부, 직장인 모두가 편하게 들르는 사랑방이 되어갔습니다. SNS에서 지역 맛집 랭킹에도 꾸준히 이름을 올리며 TV 및 지역신문에 소개되는 일도 생겼습니다. 감사하게도 가맹점 문의가 들어오고 저는 점진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 확장이라는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부의 인정과 성장에도 불구하고 시댁은 저의 성공을 좀처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언젠가 망할지 모르니 너무 들뜨지 말라 정도의 충고였지만 가게가 점점 확장되고 명성까지 따라오자 그들의 반응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변에 우리 며느리가 가게를 한다,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면서도 집안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는 요즘은 빵집도 남편이 도와줘서 겨우 돌아간다더라 라며 저의 노력을 깎아내렸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직접 가게에 들러 매장 매출표를 슬쩍 보려다 직원에게 쑥스러워 미처 끝까지 확인하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시누이도 달라진 저의 삶에 내심 놀라면서도 내사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 정말 혼자서 이렇게 키운 거 맞아? 현우 오빠 급여로나 대출받아 운영하는 거 아니야? 하고 슬쩍 떠보는 질문을 끊임없이 해대곤 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지만 고졸에 별다른 연줄도 없는 네가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내겠어? 라는 불신이 태도와 말투에서 은근히 나타났습니다. 특히 어느 날 서울 외곽에 있는 2호점 오픈을 계기로 시댁 분위기는 크게 술렁였습니다. 빚 무서운 걸 모르고 덤반다. 프랜차이즈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데 전문 경영인 도움을 받는 것 아니냐. 현우가 뒤에서 돈을 대는 건 확실하다. 우리 집안 힘이 없으면 저런 건 못하지. 등 온갖 소문과 뒷말이 돌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가족 내부에서조차 제 능력을 믿지 않는 그 시선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집들이를 할 때마다 빵집 잘 된다고 지금은 좋아도 곧 경쟁 빵집 생기면 어쩌나. 언제까지 손님이 계속 올지 생각해 봤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금방 질려하던데. 라며 축하와 응원보다는 근심과 의심을 먼저 늘어놓았습니다. 아파트를 계약하면서 가족 단톡방에 설레머린 인증사진을 올렸을 때에도 남편이 뒤에서 보증을 쓴 거면 잘 정리해라. 지금처럼만 잘 되면 좋겠지만 장사란 항상 예상 못할 일이 생긴다. 는 등의 말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아파트 등기부 등본까지 본인 손으로 확인하러 오셨고 내 이름이 맞네. 요즘 똑똑하게 서류 처리하긴 하더라. 그래도 속단하지 마라. 라며 끝끝내 박수를 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가끔 상상 이상으로 심각해지기도 했으니 시누이가 회사 퇴직을 고민하던 차 저에게 프랜차이즈 가맹점 개설을 부탁했습니다. 이제 나도 새로운 길을 찾고 싶다. 지으신의 빵집이 브랜드도 생기고 잘 된다던데 혹시 점포 하나 추천해 줄 수 있니? 저는 솔직히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습니다. 예전에 빵집 사장 따위 네가 할 수 있는 게 겨우 반죽이냐 라며 무시하던 시누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조건을 물었고 시누이는 우리 가족 아니냐 특별 조건을 기대하며 노골적인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때 저는 단호하게 형님, 프랜차이즈 시스템도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신뢰를 얻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와 저희 브랜드를 믿어주지 않으신 분께 특혜를 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누이는 적잖이 당황했고 이후로 가족 단톡방에서 저를 무시하거나 반대로 자신도 창업한 동료인 척하며 윗선 자리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가끔씩 내가 여전히 이 집안에서 어떤 존재일까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에서 겉으로 드러난 성공이 있다고 해도 시댁에서의 나라는 사람은 영원히 외부인일지 진실한 인정은 과연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느 명절 큰 이모님이 오셔서 지은 씨 정말 기특하다. 집안 경사다. 하며 진심으로 칭찬해 주셨지만 고지여 시어머니가 성공한 건 알겠는데 우리 집 분위기에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남편 현우는 끈질기게 저를 옹호해 주었습니다. 왜 지윤이의 노력을 사사건건 의심만 하세요? 눈앞에서 땀 흘리고 밤마다 메뉴 개발해 온 걸 알면 그런 말 못 하실 텐데요. 말씀드려도 시댁 어른들 눈에는 여전히 현우가 이용당한다, 지윤이한테 휘둘린다는 오해가 가실 줄 몰랐습니다. 가끔 점주들과 미팅을 하거나 본사 직원 채용 절차를 논의하는 날엔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직접 사무실을 찾아와 여긴 누구 돈으로 운영되는 거니? 실제로 중요한 결정은 누가 해? 같은 질문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점원들마저 숨죽이고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런 날 저녁집에 돌아오면 저는 참을 수 없는 허탈감과 외로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내면 깊숙이 쌓인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한 감각이 들었습니다. 왜 내 힘으로 이룬 것을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는 결코 인정받을 수 없는 걸까? 진짜 성공이란 게 뭘까? 돈, 명예, 안정, 아니면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삶의 중심을 나 자신과 나를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소수에게 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가 내적 자존감과 미래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는 한 남들의 시선과 시기, 의심은 언젠가 흐릿한 잡음으로만 남으리란 믿음을 새겼습니다. 사장으로서도 한 가정맞대 며느리로서도 저는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은 예상치 못한 일들도 많았지만 수많은 실패와 재도전, 연구와 성장을 거듭하며 점차 내 브랜드를 전국구로 확장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큰 원동력은 오히려 넌 못할 거다, 넌 안 된다 라는 냉담한 의심과 편견이었습니다. 차가운 말 속에서 저는 꺾이지 않고 다시 일어설 힘, 자신의 인생을 남의 평가로부터 독립시키는 정신적 자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 진심과 노력이 결국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를 건넬 수 있다는 신념이 어느 누구의 인정보다도 나를 성장시킨 진짜 성공의 증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편견을 이겨내고 사업을 확장하다.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저에게 쏟아지는 편견과 부정적인 시선은 상상 이상으로 거셌습니다. 특히 여성, 그리고 학력이나 가문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회와 가족 모두에게 끝없는 벽에 마주해야 했습니다. 빵집 사장이나 할 줄 아는 여자, 고졸로 뭘 하겠어. 조금 벌다가 금세 문 닫을걸. 이라는 비아냥. 그리고 심지어 고객 중 일부 역시 첫인상에서 저를 가볍게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시선들은 제게 더욱 강한 동기와 책임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매일 새벽 가장 먼저 가게 문을 열고 반죽부터 재고 정리, 메뉴 개발, 손님 응대까지 직접 뛰었습니다. 실패와 실수도 많았지만 피드백 노트에 고객 1명, 주문 1건, 하나하나 메모했고 상품 하나라도 더 나은 품질과 서비스로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했습니다. 매장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주요 인기 메뉴를 계절별로 타깃 고객에 맞춰 늘려나갔습니다. 동네 학생들, 직장인, 주부 어르신 등 세분화된 고객층을 분석하며 모두에게 필요한 음식과 공간을 제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빵맛에 대한 진심, 청결한 환경, 고객의 작은 목소리까지 놓치지 않는 소통이 고객들의 충성도를 높이며 지역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여자가 혼자 장사하면 위험하다, 남편 등살에 더 못 버틸 거야 라며 웃던 동네 어르신들도 이제는 저를 진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새로운 레시피까지 추천해 주실 정도로 신뢰의 관계가 쌓였습니다. 특히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위해 무료로 간식을 제공하거나 동네 축제에 빵 기부를 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돈독히 했습니다. 성장이 가속화되자 프랜차이즈 확장이라는 새로운 가능성도 구체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 2~3명으로 버거웠던 운영이 점차 시스템화되고 온라인 주문, 배달 서비스, 바리스타 고용, 자체 브랜드 패키징 등 다방면으로 업무를 분산, 전문화시켰습니다. 현장 트렌드에 맞게 SNS 마케팅, 온라인 커뮤니티, 지역 블로그 등을 적극 활용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했고 주변 유명 카페, 디저트 전문가와 협업해 팝업 행사도 열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와의 납품 대약 도전에도 수차례 좌절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실패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품질, 디자인, 위생 인증을 갖추며 서류 1장, 조건 하나라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심지어 밤늦게까지 식품위생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창업 지원 교육, 회계 실무, 브랜드 경험 세미나 등 늘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댁의 차가운 시선은 여전히 큰 상처였지만 오직 고객, 직원, 그리고 제 자신만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늘 실적에 목말라 하던 시어머니, 익살스럽게 언제 망하나 보자던 시누이의 어두운 농담도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저를 흔들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며느리 가게가 지역방송에 나왔다. 우리 딸이 만든 빵이 이렇게 줄을 선다고? 라며 주변에 자랑하는 일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정과 격려보다도 저에겐 내 이름으로 해냈다는 자부심이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사업이 자리 잡으며 새로운 도약의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외곽, 지방 도시까지 직영점과 가맹점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본사 사무실도 간단한 원룸 임대에서 강남 소형 오피스까지 확장하였고 신규 직원 채용과 체계적인 직원 교육 시스템 구축에도 힘썼습니다. 과거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으로 일하며 배운 매뉴얼, 위생 규정, 점포 운영법 등을 제가 직접 기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전국 지점에 적용했습니다. 지칠 때마다 생각했던 것은 과거 어린 시절 빵 냄새로 가득했던 아버지의 소박한 식탁, 어머니가 직접 만들어주신 쿠키, 그리고 힘들 때 내 곁을 지켜준 남편의 한마디였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방식으로 세상에 네 자리를 만들어보라 던 그의 믿음이 없었다면 결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업계에서 소규모지만 독창적 색깔과 신뢰를 가진 제과점 프랜차이즈로 주목받기 시작했고 상담 문의, 외부 투자, 오픈러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일부 점주는 지윤이 사장님처럼 되고 싶다는 말을 메뉴 개발 본사팀에서는 사장님의 삶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사회는 여전히 여성, 저학력, 비전형적 배경에 대한 냉랭한 잣대를 갖고 있습니다. 여성 대표로서 직접 거래 계약 현장에 나가면 아직도 실장님은 남편이 실제 오너예요? 와 같은 편견 섞인 질문이 돌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소를 잃지 않고 말 대신 결과로 보여주기 위해 진심을 다했습니다. 사업의 외형적 성장 못지않게 가장 소중했던 변화는 바로 내면의 성장과 자유였습니다. 이제 저는 남의 시선, 가족의 평가 또는 스펙이나 이력의 한계를 이유로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실패와 상처마저 나의 이름값, 브랜드의 역사가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만난 수많은 여성, 젊은이, 그리고 편견에 지친 모든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기준에 맞추지 않아도 스스로의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격적인 시선과 차가운 말 대신 자신에 대한 믿음 하나만 지켜내는 힘. 그것이야말로 위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제 인생은 이제 겨우 절반이지만 지은이의 빵집이라는 조그만 간판 하나가 세상 모든 여성 창업자 도전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새벽 구운 빵 냄새를 가슴 한가득 안고 더 큰 세상을 향해 조금씩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누이와 시어머니와의 정면 대결 그리고 역전극,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댁의 그늘, 비교와 편견, 쓴소리와 외면 속에서 저는 그저 묵묵히 견뎌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번 무시의 화살은 나에게 향했고 아무리 좋은 성과와 성실성으로 다가가도 어차피 네가 뭐가 되겠어? 우리 집안은 널 받아들이지 않아. 라는 차가운 메시지가 되돌아왔죠. 하지만 사업이 안정되고 내 이름을 건 브랜드가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놀랍게도 관계의 힘의 축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사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며 언론 매체와 방송, 각종 매거진에 저와 지은이네 빵집의 성공담이 실리고 나자 그동안 나를 외면하거나 비웃었던 시댁 식구들조차 조금씩 달라진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에서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저 사장님이 그럼 너희 며느리라며 자랑스럽게 묻는 이웃이 생기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이전과는 다르게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본격적인 역전의 순간은 뜻밖에도 시누이 수진의 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랜 공무원 근무와 자녀 교육에 치여 삶의 권태와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그녀는 점차 안정된 길만을 걷던 자신의 인생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부터 야금야금 쌓였던 회의감과 앞으로 나도 뭔가 내 손으로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열망이 폭발했고 어느 날 뜬금없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은 씨, 혹시 빵집 프랜차이즈 추가 모집할 계획 있어? 나 아는 사람들이랑 점포 하나 검토하고 싶거든. 사실 그동안 힘들게 버텼는데 네가 이렇게 크게 성공한 걸 보니까 나도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더라. 처음엔 길을 의심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네가 할 수 있는 건 반죽이나 빵 굽는 일 뿐이겠지 라던 사람이 이제는 직접 내 사업에 매달리려고 하다니. 이전 같으면 무리해서라도 가족이란 이름으로 도와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상처와 성장,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은 인생을 온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 스스로를 희생하거나 잘못된 정에 휘둘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님, 저희 프랜차이즈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특혜나 봐주기는 없습니다. 브랜드의 철학이기도 하고 그게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힘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예전에는 저를 많이 힘들게 하셨죠. 저도 인간이라 상처가 남아서 함부로 함께할 수 없습니다. 신우이의 얼굴이 굳어졌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이내 억지 미소로 그래도 가족이라는 게 있잖아. 네가 오래 고생도 했고 이제는 우리 쪽에 한번 도움을 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이 제자리에 있었어도 그랬을까요? 저한테 가족이란 이유로 상처를 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저를 진심으로 믿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하고만 협력하고 싶어요.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고 신우이는 당황한 채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도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냉소와 명령조로 말을 던졌겠지만 본인의 표정엔 미묘한 긴장과 조심스러움이 엿보였습니다. 지은아, 사업이 많이 컸다며? 들어간 기사도 봤다. 솔직히 말하마. 난 네가 이렇게까지 해낼 줄은 몰랐지. 가게에서 우리 친척이나 지인들 물건 좀 할인받을 수 있겠니? 이번에도 저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매장은 누구에게나 같아요. 제 작은 원칙이지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평등하게 대해드리고 싶어요. 전 지금까지 가족, 학벌, 스펙으로 저 자신이 판단당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젠 저도 저의 소중한 직원과 고객들도 존중받으며 살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입을 다문 채 말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지난 세월 변명과 합리화, 미안함, 그리고 약간의 자존심이 모두 한꺼번에 섞인 인간적인 여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작게 고개를 숙인 채 네 말이 맞다. 네가 겪었던 게 고생이었겠구나. 나는 짧은 인정의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시댁 내 분위기는 이전과 전혀 달라졌습니다. 승자는 없고 패자도 없는 다만 각자의 위치와 선택을 존중해야 하는 묵직한 침묵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 사업에 매진했으며 오히려 그 과정에서 더욱 큰 자유와 평안,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남편 현우는 언제나처럼 저의 가장 든든한 응원군이자 주력자였습니다.
이제 마침내 네가 이 집안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어. 누구도 널 함부로 평가할 수 없고 네가 해온 모든 순간이 스스로를 증명한 거야. 그의 이 말 한마디가 지난 수년간의 상처와 눈물을 모두 씻어내 주었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를 더 이상 앞에서 손가락질하지도 뒷말로 상처 주지도 않습니다. 필요할 땐 예의를 지키고 가끔은 먼저 미안하다는 말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지난날의 앙금을 모두 잊으려 노력했고 무리하게 관계를 회복하거나 억지로 가까워지려 애쓰진 않았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저를 하찮게 여기고 가족이란 이름으로 상처를 주던 그 오랜 시간이 없었다면 어쩌면 오늘의 역전과 당당함, 진짜 나다움은 결코 얻을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가족 모임에서도 매장 안에서도 어디에서나 온전히 지은이라는 이름으로만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 혹은 고졸 며느리가 아니라 스스로 이룬 일과 실력으로 인정받는 한 명의 사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시댁 식구들이 지은 씨, 매장 신규 입점 설명회에 초대해 줄 수 있을까? 지은아, 혹시 네 사업 노하우를 친인척들 앞에서 강의해 주면 안 되겠니? 하고 직접 먼저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관계의 축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저는 흔쾌히 승낙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잊은 척하지도 무리한 인정욕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진짜 용서란 용기를 내어 내 인생에 집중하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지은이네 빵집이라는 브랜드와 함께 당당하게 걷습니다. 누구의 평가나 배경도 더 이상 저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편견과 무시, 그 오랜 벽을 스스로 허물고 자신을 존중하는 삶을 만든 지난 역전의 길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갈등의 절정과 거리두기 결단, 프랜차이즈가 자리 잡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업가로 성장한 지금도 시댁의 시선과 편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사업이 커지고 제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릴수록 시댁 내의 긴장은 더 날카로워져 갔다. 외부에서는 성공한 며느리, 여성 창업 롤모델이라 추켜 세우지만 가족 내부의 갈등은 서로가 결코 쉽게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할 깊은 골로 번져 있었다. 가장 큰 충돌은 어느 한가로운 일요일 우연한 계기로 폭발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시댁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사업 관련 문의와 함께 새로 출점하는 매장 명의, 이익둔대, 그리고 민준이의 진로 문제까지 온갖 문제가 한꺼번에 표면 위로 올라온 것이다. 지은아, 이번 신규 점포는 우리 이름을 하나 얹을 수는 없니? 네가 성공했어도 명문가 집안답게 공동의 명예가 좀 필요하단다. 네 사업 커가지고 집안 분위기가 변하는 걸 원하지 않아. 가족이 상의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키우는 건 좀. 그리고 민준이도 네 영향 받은 거 다 인정하지? 요즘엔 너랑 똑같이 창업 얘기만 주구장창 한다니까. 이처럼 자신들의 성공 기여, 명의 공유, 그리고 조카에 대한 간섭 등 잘 숨겨왔던 시댁의 진심이 거리낌 없이 드러났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어머님, 그동안은 이해받고 싶어서 노력했고 저 역시 가족이니만큼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과 사업에 관한 결정은 더 이상 누군가의 명예를 대신 세우기 위해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민준이도 어른으로 존중받아야 할 시기고 저 역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나 이름이 아닌 지은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싶습니다. 시누이는 얼굴이 붉어져 잘못으로 집안 분위기 망치면 책임도 져야지.
장내는 금방 냉랭해졌다. 더는 말로 타협하거나 억지로 이해시키려 힘을 들이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판단이 들었다. 오랜 시간 애써왔던 화합의 꿈이 그 순간 산상이 부서지는 소리가 속에서 쩍 하고 들려왔다. 나는 단호히 선언했다. 앞으로는 저의 모든 사업, 삶의 영역은 저를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사람들과만 나누겠습니다. 가족 내부의 편견, 강요, 행동 통제에서는 이제 완전히 거리를 두겠습니다. 말은 차갑고 딱딱하게 들렸을지 몰라도 심장 안에서는 오히려 조용한 평화가 흘렀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채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고 했고 시누이 역시 불편한 숨을 연신 내쉬었다. 그러나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가족이라고 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처 주는 걸 더 이상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는 사업적 연락이나 정말 꼭 필요한 일에 대해서만 의사를 나누고 개인적인 삶, 감정 등에서는 서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서로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단톡방, 전화, 모임에서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다. 업무 연락은 공식적으로만 주고받았고 사적인 초대와 집안 행사에서는 딱 필요한 인사만 남겼다. 조카 민준이 역시 이런 변화 흐름 속에서 조금씩 어른스러워졌다. 자신의 진로를 고민할 때 더 이상 엄마, 할머니의 말에만 흔들리지 않고 나를 찾아 진지하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다. 이모,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앞으로 이모처럼 내 길을 만들 수 있을까? 나는 미소로 대답했다. 그럼 가슴이 흔들리더라도 스스로 용기 낸 만큼 네 미래가 밝아질 거야. 중요한 건 자기한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이란다. 가족 안에서도 변화의 바람은 불었다. 처음에는 가족 분란을 일으키는 며느리로 비난받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사업적 신뢰, 사회적 성취가 누적되며 자연스럽게 지은이의 철학도 존중해야 한다. 각자 자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쪽으로 인식이 변화했다. 남편 현우는 변함없이 내 곁에 서서 네가 이렇게 결단을 내릴 수 있어서 정말 자랑스럽다. 이제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당신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응원할게. 나는 응원과 위로를 건넸다. 나는 한동안 눈시울을 적시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거리를 두는 것이 결코 외로움이나 단절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오히려 내 의지와 경계를 밝히자 더 깊고 건강하게 관계를 정립할 수 있었고 시댁 식구들과의 만한, 한결 가벼운 만남, 업무적 존중, 최소한의 온정이 오히려 진짜 가족다움을 느끼게 해주었다. 나는 결국 내가 만든 테두리만큼이나 큰 인생을 산다. 사업도, 삶도, 이제는 더 이상 마음속에서 작은 아이가 아닌 자신의 의지로 세상을 헤쳐가는 어른 지은이었다. 이 결정 이후 나는 그토록 버거웠던 가족 내 비교, 시달림, 참지 못할 분노와 괴로움에서 대폭 자유로워졌다. 하루하루 일상에 집중하며 다시금 내 이름, 내 브랜드, 내 소중한 가족, 남편, 조카만을 위한 삶에 몰두했다. 사회적으로도 가족의 작은 울타리 안에서도 나는 이제 오로지 스스로의 신념과 가치를 지키는 인생의 주체가 되어 있었다. 온갖 시련과 갈등, 그리고 인생의 굴곡을 거치면서도 내 옆을 묵묵히 지켜준 단 한 사람이 있다. 바로 남편 현우였다. 나에게 현우는 단순히 배우자 이상의 의인이었다. 사회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거의 모든 것이 불안할 때마다 그의 존재는 언제나 든든한 기둥처럼 느껴졌다.
현우와 나는 인생의 여러 구간에서 각자 자기만의 상처와 한계를 안고 있었지만 서로만큼은 절대 이해와 신뢰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빵을 반죽하며 땀에 젖어 퇴근하던 날들, 시댁의 견고한 벽에 반복해 부딪히던 밤에 그가 내게 건넸던 말들은 오늘까지도 내 마음을 지켜준다. 넌 학벌 때문에 움츠러들 필요가 없어. 누구보다 성실하고 단단한 게 내 매력이야. 힘들 땐 그냥 내 앞에서 울어. 무너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 오히려 진짜 너의 아픔을 보여줄 때 더 사랑스러워. 이런 따스한 말 한마디가 세상의 어느 인정보다 더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 사업이 자리를 잡은 후에도 여전히 나는 보이지 않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시댁으로부터의 미묘한 거리와 긴장을 짊어져야 했다. 하지만 현우는 내가 느꼈던 모든 열등감과 좌절, 고민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었다. 그의 배려는 말에만 그치지 않았다. 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부터 매일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오븐 앞에서 뛰어야 했고, 때로는 직원 문제나 예기치 못한 사고, 현금 유동성 부족 등 실질적다고 했다. 큰 고난이 닥쳤을 때면 오히려 농담도 던지곤 했다. 빚이 생겨도 같이 갚으면 되지 뭐. 가장이 망하겠냐? 우리가 서로 등만 맞대고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지. 이렇듯 그는 내 삶에서 언제나 따뜻하고 현실적인 위안이 되어줬다. 또한 부부로서 우리는 일하는 동반자일 뿐 아니라 작은 일상에서도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친구였다. 긴 영업일을 마치고 두 사람이 겨우 하루 30분 평상에 앉아 간식으로 미니 크로와상을 나눠 먹던 순간, 오늘은 어떤 손님이 제일 기억에 남았냐? 신메뉴에 무슨 걸 더하면 좋을까? 같은 이야기로 밤을 채웠다. 딸 아이를 입양하게 된 결심도 두 사람의 늘 솔직한 대화에서 비롯됐다. 수년간 불임으로 슬퍼하던 시절, 나는 종종 자책감과 무기력감에 빠지곤 했다. 하지만 현우는 내 인생의 행복엔 피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드는 가족이라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단언했다. 그의 그런 신념 덕분에 진짜 진심에서 우러난 사랑과 배려로 부모가 될 수 있었고, 우리는 함께한 여자아이를 따뜻하게 품게 되었다. 자녀를 키우는 데에도 현우는 늘 적극적이고 다정하다. 내가 바쁠 때면 아이와 책을 읽어주고 가끔은 직접 빵을 굽기도 한다. 특히 아이가 엄마는 왜 공부는 별로 안 좋아했어? 라고 물을 땐 세상에는 책에서 배우는 공부도 있고 삶에서 체득하는 공부도 있단다. 네 엄마는 삶에서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며 내 삶과 선택을 존중해줬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미디어, 이웃, 친지들이 우리 앞에 서툴게 오해하거나 날카로운 시선을 던질 때도 남편은 한 번도 나 대신 타협하거나 덮어두자고 회피하는 법이 없었다. 오히려 공식적이고 직접적으로 지은이가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가 없었을 거다. 나는 내 아내의 모든 선택, 그리고 그 결실을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해주었다. 결혼 초에는 나 또한 남편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내, 사회적으로 당당한 동반자가 되고 싶어 조바심을 냈다. 시댁 갈등이나 사회적 편견 앞에서 더 강해지고 싶었다. 하지만 현우와의 긴 시간 속에서 내가 깨달은 진짜 사랑은 추한 쟁쟁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취약함까지도 안아주고 믿어주는 연대감이었다. 나를 사랑해줘서 고마워. 이 단순한 한마디를 우리는 새벽에 출근하기 전 아이와 셋이 밥상에 앉아 나지막이 주고받는다. 거창하지 않지만 매일 이어지는 사소한 고백이 내 하루의 에너지이자 다시 용기 내어
새로운 꿈과 즐거움을 도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지금 우리 가정은 외적인 성공이나 이름, 사회적 평가보다 서로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의지하는 내적 만족이 훨씬 더 크다. 현우는 여전히 나의 사업, 꿈, 가족 모두의 우선순위에 내가 있다고 말한다. 나는 예전처럼 자신을 증명하려 조급하게 달리지도 않고 남편과 나 자신 모두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태도를 배웠다. 그 덕분에 나의 성공이 더 이상 숫자로만 환산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평화, 함께하는 가족의 웃음, 그리고 힘든 날을 지나 한결 성장한 우리 두 사람의 깊이에 있음을 느낀다.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사랑, 각자의 일과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 누구보다 솔직하게 감정과 꿈을 나누는 부부로서의 소중함. 그 모든 것이 지금 나에게 가장 값진 행복이다. 살아가며 또 어느 날 시련이 찾아온데도 그의 손을 놓지 않는 한 나는 다시 웃을 수 있을 것이다. 첩진고로 어느덧 내 이름을 건 빵집이 전국 100여 지점, 해외 한류 디저트 트렌드의 주자가 되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가맹문에 브랜드 이야기로 신문과 방송 인터뷰가 끊이질 않는다. 세상은 성공한 여성 CEO, 고졸 창업 신화라는 이름으로 내 삶을 조명하지만 정작 내 마음은 여전히 소박하면서도 깊은 gratitude와 responsibility, 책임감, 그리고 새로운 설렘으로 가득 차 있다. 돌이켜보면 나는 결코 주어진 환경이나 성공이라는 단어와 가까운 사람이 아니었다. 평범한 가족, 고졸 학력, 매번 남들과 비교되는 소극적인 성격, 그리고 결혼 후에는 며느리로서 끊임없는 편견과 시련에 부딪혔다. 학벌이 없으니 부족하다. 여자가 어떻게 사업을 꾸려가겠냐. 집안 체면을 망치지 말라고 할 때마다 마음 한켠에는 혹시 내가 정말 틀렸을까 하는 의구심도 자라났다. 하지만 정작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외적 성공이 찾아왔을 때 내 안의 변화를 실감했다. 나는 더 이상 남의 시선이나 배경, 출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은이네 빵집이라는 글자를 걸고 한 명 한 명 손님을 맞이하며 성장한 숱한 경험들이 내 자존감과 주체성을 단단하게 다듬었다. 사업이 커지면서 가족과의 관계에 끝이 없는 갈등이 있었다. 함께 슬퍼하고 위로 결코 같지 않다는 사실도 느꼈다. 외적으로는 어느 순간부터 학벌, 나이, 집안, 성별, 출신지까지 모두 뛰어넘는 나만의 길을 걷게 되었지만 그만큼 더 치열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사랑하고 믿는 자기 확신이라는 것을 일상의 작은 순간마다 몸으로 깨달았다. 오랜 시간 붙잡았던 열등감, 상처, 그리고 누군가의 기대에 휘둘리던 불안함도 나를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어준 재료가 되었다. 내 브랜드도, 가족도, 내 인생도 언젠가는 완벽하지 않을 것이란 각오가 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식어버린 편견 없는 공간에서 나답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아이를 입양해서 처음 엄마가 되었을 때 눈물 쏙 빼놓는 고단함 속에서도 가족이란 피보다 시간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인생의 진짜 의미를 가슴에 새겼다. 사업이 커지며
도움의 손길을 받고자 인연을 맺은 이들 중에는 나와 같은 길을 꿈꾸는 수많은 여성, 엄마, 청년들이 있었다. 그들은 처음 내게 고민을 털어놓으며 정말 나도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무섭고 가족의 기대도 압박 같아요. 라고 말한다. 나는 그들에게 언제나 이렇게 답해준다. 누구의 기준도 따라가지 않아도 돼요. 스스로 옳다고 믿는 방식대로 작지만 용기 내어 한 걸음씩 걷다 보면 언젠가 꽃이 피는 순간이 찾아와요. 이제 내 브랜드는 빵을 파는 곳이 아니라 자립과 희망, 성장의 공간이라는 평을 듣는다. 밀려드는 일상 속에서 익명으로 남긴 손님들의 후기. 여기 빵 먹고 다시 힘이 났어요. 아이들과 신나는 하루 선물 받아갑니다. 사장님, 늘 용기 내어 일하는 모습에 저도 위로를 얻어요. 모든 글이 나에겐 상장과도 같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땀냄새, 어머니의 고요한 강인함, 작은 식탁에서의 소소한 대화 하나하나가 오늘 내 한계를 넘는 꿈의 바탕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가맹점 점주와 직원, 고객에게 항상 묻는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위해 가장 열심히 살아가고 있나요? 그 대답이 어떤 것이든 자신을 사랑하는 힘만 잃지 않으면 결국 빛나는 날이 오리라 믿는다. 시댁과의 고된 갈등, 사회적 편견과 우울, 셀 수 없이 많은 밤과 눈물, 그리고 끝끝내 자신만의 길을 다져온 30해를 돌아보며 이제 나는 보기엔 나는 여전히 빵집 아줌마일지 몰라도 나는 내 인생에 있어 가장 소중한 이름이 바로 지윤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미래에는 어떤 시련, 어떤 도전, 어떤 변화가 닥쳐올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매일 새벽 빵을 굽듯이 한 걸음 한 걸음 오늘을 구워내며 살아갈 것이다. 더 큰 회사, 더 넓은 세상, 더 많은 희망을 품고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누구에겐 힘든 날을 건너는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일상을 꿈꾼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도 꼭 전하고 싶다. 누군가 당신의 꿈을 자르려 해도 당신만의 색깔과 향기로 그 길을 지켜주세요. 실패와 상처, 남의 오해와 시선, 모든 것이 결국 당신만의 단단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절반을 지난 지금 나는 여전히 매 순간 배우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있다. 그 누구의 기준 소문도 아닌 내 마음에서 피어나는 자신감과 믿음이 그 어떤 성공보다 깊고 단단한 행복임을 확신한다. 세상 어디엔가 또 다른 지은이 자신의 꿈을 키우고 있을 것이다. 나는 그 이름들이 한 명 한 명의 여자와 엄마, 청년, 편견 앞에 선 모든 이들의 진짜 희망찬 역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그리고 오늘도 나는 내 이름으로 굽는 따뜻한 빵 한 조각, 한 사람의 인생에 작은 힘이 될 수 있다는 이 깊은 보람으로 미래의 문을 연다.